안녕하세요. 방구석 심리분석가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솔로 27기가 어느덧 최종 선택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중 정숙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정숙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플러팅이 지나쳐 불편하다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친화력이 좋다고 해석하며 남성들에게 호감을 주는 행동이라고 보는 시선도 있어요. 일단 제가 정숙에 대해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정숙의 플러팅이 그냥 습관적이라는 거예요. 사회성이 좋고 남자에게 잘 맞춰주는 편이라 많은 남자들이 호감을 가질 만한 요소는 분명 있어요. 외모도 괜찮은 편이고요. 눈에 띄게 예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자연스러운 얼굴이라 오히려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정숙이 남자에게 하는 말투나 행동 패턴 자체가 대부분 플러팅처럼 보인달까요? 그리고 상대가 오해할 수 있다는 걸 전혀 모른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나이라면 쌓인 데이터가 없으니 잘 모를 수 있지만 정숙은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연애 경험도 적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사실 방송에서는 어느 정도 카메라를 의식하며 행동했을 거고요. 그럼에도 방송에서의 모습이 이 정도라면 현실에서는 훨씬 심했을 테고, 그럼 그동안 자신의 행동으로 남자가 오해한 적도 분명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정숙은 사회성도 좋아 보이기에 내가 이런 말과 행동을 하면 남자들이 호감을 가지겠지, 이런 생각까지도 충분히 할 거라 생각해요. 눈치 없는 여자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정숙이 자신이 좋아하는 특정 이성에게만 호감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숙은 자기 매력에 자신이 있고 주목을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 자신이 이성적인 관심이 없는 상대에게도 계속 플러팅을 흘리는 습관이 생긴 거죠. 이건 자존감의 불안정성과도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집중하기보다 여러 사람에게서 확인받아야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사실 이런 유형은 현실 연애에서도 자주 나타나는데요. 한 사람에게 집중하기보다는 동시에 여러 이성에게서 호감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엔 인기가 많고 사회성이 좋아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안정된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어요. 정리하자면 정숙의 플러팅은 자기 확인 욕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숙 스스로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상대에게는 분명한 신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오해와 상처를 남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사람이라면 누군가 나를 좋아해 준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죠. 그 마음은 알겠어요. 여자분들이라면 한 번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물론 개인에 따라 누군가 나를 좋아하면 좋다가도 싫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나이가 들수록, 특히 30 넘어 사회생활에 치이고 인간관계에 지치다 보면 그런 걸로 자존감을 채우는 일 자체가 귀찮아져요. 괜히 오해 불러일으켰다가 피곤해지는 게 싫으니까요. 그런데 정숙은 달랐어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계속 신호를 주며 오해를 만들어내더군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혀 마음에 없는 남자가 나를 생각하며 저 여자도 나를 좋아하는군 생각한다면 정말 싫지 않나요? 남자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마음이 1도 없는 여자가 나를 생각하며 저 남자도 나에게 마음이 있네 생각하면 정말 싫잖아요. 보통 여자들은 그런 상황을 끔찍하게 여기는데 정숙은 그걸 방치하거나 즐기는 듯 보였어요. 정숙은 광수에게는 초반에 선을 그었는데 영철에게는 대체 왜 그랬을까요? 광수에게는 이성적인 매력을 전혀 못 느끼기도 했고, 광수가 워낙 선한 사람처럼 보이다 보니 자신이 선을 그어도 갈등이 생기지는 않을 거라 확신한 듯해요. 근데 영철과는 괜히 갈등 생기는 게 싫으니 그냥 웃고 넘기며 애매하게 끌고 갔던 것 같아요. 또 영수와의 관계가 확실하지 않으니 영수의 질투심을 자극하기 위해서라도 영철을 잡아둔 게 아닐까 싶어요. 약간 보험용인 거죠. 근데 또 보험용이라기엔 플러팅이 좀 지나친 부분이 있었어요. 특히 정숙이 영철과의 데이트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의 행동이 정말 이해가지 않았는데요. 몸을 영철에게 닿을 듯 말 듯 붙이고 손가락 까딱까딱. 저건 완전 대놓고 하는 플러팅이잖아요. 누가 봐도 모르고 하는 행동은 절대 아니에요. 정숙이 그러는 동안 영철의 모든 신경이 정숙의 팔과 손에 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영철도 당연히 정숙 역시 나에게 호감이 있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영철이 오해할 만한 요소는 차고 넘쳐요. 문제는 그렇게 해놓고 다음 선택 때 영수를 선택해버린 거죠. 그러니 영철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영철이 정숙을 두고 악플 많이 받겠다는 말을 한 건 다소 찌질하게 들리지만
영철 입장에서는 튀어나올 수 있는 말이라 생각해요. 영철이 그 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모든 비난은 정숙이 받았을 텐데 영철이 저런 말을 한 덕분에 정숙과 영철이 나란히 욕을 먹고 있는 모양새예요. 그런 의미에서 정숙은 운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영철 입장을 좀 더 얘기해 볼게요. 영철 본인은 분명 신호를 받았다고 느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깨달은 순간 분노와 당혹이 터져 나온 거예요. 이용당했다는 생각도 당연히 들었을 것 같아요. 정숙은 갈등은 피하고 싶고 동시에 자기 매력은 확인받고 싶고 거기다 안전망도 챙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은 그렇게 살아와도 별 문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전지적 시점으로 나솔나라를 보고 있는 시청자들 눈에는 정숙의 어장과 다른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 게 다 보이는 거죠. 좀 더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저는 정숙의 무지성 플러팅도 문제지만 슈퍼데이트권만큼은 원하는 이에게 쓰는 게 맞지 않았나 싶어요. 개인적으로 정숙의 슈퍼데이트권 사용 방식이 정말 이해가 안 갔거든요. 정숙은 이미 상처를 정리한 상태였고 그 외 이성적으로 끌린 건 영수 하나뿐이었어요. 그런데도 정작 슈퍼데이트권을 영수에게 쓰지 않고 마음에 없는 광수와 영철에게 소모하듯 사용했죠. 나는 솔로라는 판에서는 슈퍼데이트 신청 자체가 호감 표시라는 의미잖아요. 그리고 초반도 아니고 후반부였잖아요. 정숙은 슈퍼데이트권을 마치 고마운 표현으로 쓰며 판 자체를 흔들어 버렸어요. 방송적 재미를 생각했다기보다는 본인만의 전략을 세운 거라고 봐요. 정숙이 영수에게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더군다나 영수도 본인을 의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말이죠. 정숙이 밝힌 이유는 영수가 나한테 노력을 하지 않아서였는데요. 한마디로 괘씸죄라는 거죠. 이 얘기를 들으니 정숙이 정말 보통 여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건 곧 상대를 일부러 안달나게 만들려는 전형적인 밀당 전술이라 봐도 무방한데요. 정숙의 지능적인 전략이지만 결국 그 선택이 영철 같은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오해를 낳게 만든 거예요. 광수의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신의 마음을 밝히며 선을 그었기에 타격이 덜하죠. 그러나 영철은 상황이 달라요. 저는 광수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광수와 영철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영철이 정숙에게 슈퍼데이트권을 써달라는 말을 먼저 하기는 했지만 정숙이 정말 슈퍼데이트권을 썼으니 당연히 나에게 확실히 호감이 있구나 믿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슈퍼데이트권은 부탁한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쓰는 게 아니니까요. 결국 다음 여자 선택에서 정숙이 영수를 선택했을 때 영철은 황당함과 배신감을 동시에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정숙은 영수와의 관계를 공고히 다지기 위해 영철을 일종의 방패막이 혹은 시험대처럼 이용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정숙은 영수와의 관계를 굳히기 위해 다른 남자들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것이 사실상 맞다고 봐요. 그것을 방송적 서사라 포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적으로는 분명히 잔인한 선택이었고 특히 영철에게는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전개였죠. 아까도 말했듯 정숙은 여태껏 그렇게 살아온 듯 보이고 지금까지는 그런 정숙의 처세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화제성 높은 나는 솔로 같은 프로에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인 건 정숙 스스로에게 큰 오점을 남긴 거라 생각해요. 남미새처럼 보이는 부분이 분명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정숙이 영수를 선택한 후 둘이 서 있을 때 영자의 차례가 되자 정숙과 영수가 주고받는 대화가 좀 불쾌했는데요. 그 장면 잠시 보고 가실게요. 새로 세입자가 들어왔어요. 원사님보다 옷으로 떼어드릴게. 아니야, 안 올 수도 있잖아. 그렇게 생각해요? 안 올 수도 있어. 정숙이 영자님 온다라고 말하니 착잡해 보이는 영수의 표정. 정숙과 1대1 데이트를 하고 싶은 영수는 영자가 안 왔으면 하는 마음에 아니야. 안 올 수도 있잖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영수님, 이제 와서 그럼 영자가 어딜 갈까요? 그 마음을 아는 정숙은 웃으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말하는데 둘이 영자를 바보 만드는 것 같아서 불편하더라고요. 누가 봐도 정숙과 영수 둘이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게 보이니까요. 영수는 또 안 올 수도 있어 자기 세뇌를 하던데요. 영자가 오지 않았으면 하는 거잖아요. 영자도 이번에 방송을 봤을 텐데 영자에게 너무 잔인한 장면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리고 영자가 영수 옆에 서니 영수할 표정이 많이 안 좋네라고 하던데요. 저런 말을 하면 대체 영자가 어떤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기분 더럽다고 대놓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정숙에게는 솔로나라 자체가 너무 쉬운 게임처럼 느껴졌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정숙은 끝까지 본인의 매력은 확인했지만 진짜 마음은 누구에게도 주지 않은 게 아닐까요? 상철과 영수에게 호감을 가지기는 했지만 진짜 좋아하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정숙에게 중요한 건 연애의 결실이 아니라 나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것일지도요. 여러분들은 정숙의 행동 어떻게 보셨나요? 다양한 의견 환영하니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